IT와 스몰캡 쪽 들여다볼까요? 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김장렬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 이슈는 뜨겁습니다. 실제 주가는 뭐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부품주나 장비 쪽 이쪽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반도체 장비주 몇 가지를 이렇게 세분해서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사이맥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이 사이맥스 좀 설명 좀 부탁드리죠. 사이맥스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 고객이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프락시 스몰캡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네 매출의 거의 예전엔 80%, 최근엔 90%까지 삼성전자에 가는 겁니다. 하는 거는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결국 웨이퍼를 가공해서 네. 뭐 각종 화학 이렇게 프로세스 거쳐갖고 칩을 만들어내는데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스텝 중에 웨이퍼가 이송해야 되잖아요. 네. 진공 상태, 대기 상태로 가고 뭐 그 내에서도 또 측정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면 각종 웨이퍼 이송 장치라고 통칭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 가끔 이제 그 자료 화면들 뭐 반도체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쫙 위로 올려가지고 저로 쫙 그거는 이제 그 클린룸에서 위에서 OHT라는 거고 네. 내부적으로 웨이퍼 오버헤드 그거하고 다른 건데 웨이퍼를 이제 상자에 놓잖아요. 훅 예, 훅 같은 거 이렇게 웨이퍼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 네. 그럼 사실은 로봇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송 시스템이라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웨이퍼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 네.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거. 팔을 이렇게. 그런 설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웨이퍼 네. 어디서 뭐 봤죠. 구해오셔가지고 그 이렇게 거. 들고 그 또 손으로 할 수는 하시는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손으로 하는 무겁습니다. 웨이퍼보다 그렇죠. 꽤 크고 무거워요. 예. 30cm, 300mm니까 얼마야? 근데 12인치니까 30cm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는 시스템은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브룩스 오토메이션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인 회사 사이맥스가 있는 사이맥스. 거예요. 이 회사가 삼성전자 얘네 매출 중에서 90%가 삼성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 투자를 하면은 좋아지는 이런 시스템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그래서 때문에 프락시라는 표현을 프락시다. 쓰거든요. 예, 그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냥 심플리 이해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0%가 증가했어요? 사실은 그치 재작년도에 19년에 좋았다가 그 저전년인가 많이 내려갔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비율로 치면은 참 놀라운 수치인데 물론 뭐 1억 하던 게 이제 10억 대도 1000%이긴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같은 작년 삼성전자가 좀 상반기 좀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지나가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가 네. 하반기 가을 지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작년 4, 4분기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4, 4분기부터는 어느 반에 딱 올해 1분기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긴 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이 분기 실적 1분기인지 2분기인지 모르겠지만 통칭해서 상반기 실적이 이 회사의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밸류에이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잘 되면은 투자하면은 받는 건데 삼성전자 이제 들어가는 장비 업체가 얘네랑 몇 개 업체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같이 공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그 흔히 얘기했을 때 원익이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다. 뭐 삼성의 비상장자 세메스 같은 회사 있는데 그렇죠. 그 회사에서 이 회사를 같이 파트너 들어가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세메스, 원익,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삼성 내에서의 마켓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국산화를 많이 하니까 네. 국산의 수혜주가 바로 이렇게 이 회사로 오고 어쨌든 이 회사는 로봇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에서 필요한 자동화 설비 중에서 자동화 그 로봇을 좀 설치 많이 하려고 있어요. 네. 내년도에 우리 회사에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좋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혹시 올 하반기에 미리 땡긴다면은 주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리포트를 3월 말에 쓰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예. 제 목표 주가 대비 한 8할 정도는 와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흐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아직도 2,700억 수준, 2,800억이 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2천억에서 좀 다른 종목 말씀드릴 때 하겠지만 네. 작은 작은 종목에 1,500억대에서 3천억 가는 거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3천억에서 이제 5천억 가는 이 구간 넘어갈 때는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장기 투자자들 외국인이라든지 네. 둘 중에 안 따라지고 개인 투자가로 가면은 아마 3,000원 넘어갈 때가 한번 고비가 옵니다.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렇죠. 네. 예, 그 수급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아직 거기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조금 더 룸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탄탄합니다. 네. 로보담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오스틴 팹 만약에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게 되면은 오스틴 팹. 네, 그 오스틴 팹 관련주로도 막 회자가 좀 되더라고요. 네, 뭐 그거는 좀 이따 다른 회사가 더 화제가 많이 될 수 있는데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이 회사는 조금은 덜 반영돼 있다. 지금 후에 말씀드릴 회사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매출도 있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이 이 회사인데 자회사 중에서 신도 ENG라고 그 신도 ENC? ENC인가 ENC인지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그 무슨 그 플랜트 설비 만들어주고 건설 비슷한 거죠. 네. 작년에 매출이 워낙 없어갖고 적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보니까 작년 매출보다 2배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그 흑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적자 기여에서 흑자 기여로 되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 추정에서 좀 부담을 많이 더 넣는 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30억 적자 나다가 이게 플러스 되면은 플러스 이 회사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R로 한 12배 정도 줘서 제가 3만 원 목표 주가 갖고 있는데 3만 300원, 38에 24니까 지금 8,9할 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바꾸지 않은 한 모멘텀은 상반기 어느 정도까지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차트들 보시는 테크니션들 뭐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지켜볼 수 있는 혹여라도 조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다면 관심을 둘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기업을 보죠. 반도체를 직접 사명에다 달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죠. 제주 반도체. 예, 한때 과거에 저도 이 회사를 탐방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워낙 이제 로엔드 제품들이 조금 많았던 기억이 있어서 성장성이 얼마나 될까 싶긴 했는데 이제 빛을 좀 확 발하는 것 같은데 퀄컴 미디어텍 이쪽에 동시에 또 메모리 인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회사는 뭐 제주도에 있지만 핵심은 장비 업체가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슷한 메모리 제품인데 약간은 로우엔드이고 하지만 파워가 로우 파워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처가 일반적인 PC나 휴대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PC 휴대폰이 아니고 우리 통신 모듈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유럽에는 IoT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우리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통신이 되는 전자기기는 다 IoT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통신 기능이 하는 IoT 모듈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그리드랄까 아니면 뭐 그 계측기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텔리매틱스 이런 거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유럽에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의 60~70%가 이 IoT예요. 그러니까 5G 통신 기능이 필요한 수많은 스몰 디바이스, 휴대폰 PC 말고 그런 IoT 제품이 얘네 매출의 60~70%고 그 커스터머의 그 탑3가 통신 업체인데 유럽에 있는 탈레스라든지 그런 통신 만들 때 모듈 업체 만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퀄컴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화면 밖으로 나가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회사는 거기에 그 통신용 기기가 들어가는 IoT 칩이 얘네 커스터머고 PC하고 휴대폰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5G 산다. 그 5G 통신이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퀄컴이나 미디어가 그 칩셋을 만드는데 퀄컴 미디어가 칩셋 만들 때 얘네가 만드는 메모리를 같이 하나로 패키징해서 이 통신 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퀄컴하고 미디어텍 이런 업체들이 승인해주는 자기네 그 멀티칩 패키지를 만들 때 필요한 D램, 낸드 같은 메모리 인증해준 제품만이 통신 모듈 업체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승인이 사실은 작년 7월 달에 그 퀄컴한테 한 번 났고요. 두 번째 밴드로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다음 밴드 됐고 이번에 3월 달에 공시된 게 아니고 나온 거는 또 한 번 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는 미디어텍까지 나서 그 5G 시대가 얘네 매출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올해 한 9월 말 10월 달 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으로 5G 향 이 칩을 하려 하는데 이게 승인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 마치 그 뭐 백신으로 따지면 백신이 아니고 우리 그
바이오 따지면은 네. 임상 이상 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네. 중요한 한 가지가 승인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올해 매출은 반영이 거의 안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와서 저도 이제 회사하고 NDR도 하고 IR 미팅도 했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사실은. 네, 프라이싱 좀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내년도 성장을 생각하면은 기회가 계속 또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그런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호기를 좀 잘 만났다? 이것도 천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죠. 있죠. 예, 예, 예. 회사가 노력한 거지만. 네. 자,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제주 반도체에 있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 보는 게 주가가 6,000원 중반 어저께 많이 올랐다가 장중에 많이 갔다가 다시 도로 빠지고 오늘도 빠지던데 네. 이 아직 그 개인 투자가 많았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기관 투자가 많이 못 들어와서 한때 이게 뭐 백신을 보관하는 그거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백신 화이자가 백신 보관할 때 거기에 온도? 컨트롤하는 칩이 필요한데 네네네. 얘네 매출에 맥스 해봤자 한 3%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한때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이제 좀 매매를 하시다가 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죠, 이게. 예. 너무 많죠. 이게 대주 지분이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번에 관심 가졌는데 또 하나 모멘트 뭐냐? 아까 승인된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날 더 팔았죠 사람들이. 그렇죠.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퀄 예. 테스트가. 이번에는 퀄컴한테 한 번 더인데 more advanced. 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어드밴스 칩에 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고사양 칩이군요. 예. 근데 이것은 얘네들 아까 경쟁사가 마이크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마이크론보다 항상 두 번째 퀄되고 했었는데 아마 되면은 이번에 어드밴스 칩은 퀄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벤더로서 승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상당히 의미가 더 커진다. 이게 뭐 여름 지날 때까지 이 소식이 없으면 제가 좀 실망할 것 같고 그렇죠. 여름 그럼 뭐 지나기 될지 안 전에 될지는 사실 모르는 네, 거니까. 근데 아마 가능성이 꽤 농후해 보여서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이 아나패스하고도 거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티콘 네, 그것도 타이밍 컨트롤. 있지요. 예, 네, 예. 있죠. 근데 그거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주 크진 지금은 이제 퀄컴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오케이. 자, 제주 반도체 알아봤고 기업 하나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인텔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월덱스 얘기들 많이 하던데 네. 월덱스 좀 설명 좀 부탁드리죠.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비슷한 회사입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가 시가총액이 더 크죠. 5천억인지 얼마 잘 6천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회사는 3천억이 좀 안 되나 뭐 그럴 거예요. 네. 네. 반도체 그 콜츠, 석영, 실리콘 파츠, 뭐 소모성 부품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마진이 좋고요. 한 20% 초중반 나오고 꾸준하게 한 10% 남짓 성장을 해왔는데 중요한 거는 커스터머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삼성 하이닉스 물론 중요한 회사고요.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인텔 마이크론도 있는데 인텔이 아주 미미했거든요. 작년 매출로 따지면 뭐 100억도 안 되게 됐을 텐데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한 4배 정도, 3, 4배 이상 클 것 같아서 이익의 기여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각종 투자를 하고 뭐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하는 거 장비 파운드리 업체가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고 네. 인텔이 공언을 했죠. 그거는 이제 투자니까 장비 업체한테 중요합니다. 우리 이 월덱스보다는. 네. 그런데 당장에 인텔이 또 차량용 반도체도 한다 그러고 이제 한다 그러고 미국 이렇게. 정부가 지금 막 서두르니까 그렇죠. 뭐라도 그런- 짜야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제 소재 부품부터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만만한 회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월덱스하고 거래를 했는데 삼성 하이닉스하고 잘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하고 있고 더 주자. 또 그런 모멘텀이 있나 보여서 아마 이것도 봄, 여름 되기 전에 가시적으로 실적 추정에 반영될 소지가 있어서 모멘텀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와서 주가는 네. 제가 목표라는 가격이 이것도 3월 말인가 제가 한번 리포트 쓴 것 같은데 네. 그때 쓰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에 꾸준히 올랐네요. 어저께 꾸준히. 한번 도달했습니다. 네, 하이를. 예, 그러다가 바로 내려왔는데 이 관건은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 지분이 3%인데 좀 작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하나 머티리얼스 말씀드렸는데 하나 머티리얼스처럼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 머티리얼스 주가가 확 올라간 이유는 작년도 가을 겨울 하면서 외국인 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들어오라는 외국인 안 들어오고 기관만 이제 먼저 들어가서 보초를 섰는데. 뭐 국민연금하고 네. 신용 자산하고 들어왔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지분의 구조가 훨씬 안정화되면서 주가가 한 레벨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시총이 한 4천억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지금 4,000원, 월드엑스는 4,000원 가까이 4,000원 대, 됐는데 네. 이때부터는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입김질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돼서 그렇죠. 아마 여기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은 외국인들의 손바뀜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물론 우리는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시점에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손바뀜이 있게 되면은 2분기 실적 좋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제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 네, 이거. 근데 제 목표 주가가 3만 원인데 뭐 제가 나중에 어떻게 상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주구장창 왔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살짝 기업 쉬겠네요 때문에. 지금. 예, 뭐 재료도 많이 노출됐고 뭐. 예. 이 고객사가 다양하죠. 뭐 글로벌리하게 좀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는 하이닉스가 끌어줬고요. 하이닉스. 예, 작년 겨울에서 올 초까지는 삼성전자가 끌어줘서 삼성이 지분도 투자를 그건 아직은 아직? 뭐 베리파이 확인된 거 없고 그런 네. 뭐 루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송에서 그런 걸 제가 그러네. 확인시켜줄 수는 없을 것 저도 이게 같고. 리스트가 맨날 헛갈려가지고 네네. 투자가 안 그거는 됐군요, 아직. 확인되지는 네, 않는 거고요. 네, 네. 중요한 건 삼성 하이닉스가 끌어줬는데 네. 아까 인텔 말씀드렸는데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투자를 미국에 하잖아요. 근데 이 월덱스가 미국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쓰는 공장이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 자회사? 그렇죠. WCQ라고 있는데 네네. 웨스턴 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마도 실제 임팩트는 결정하더라도 내년 되겠습니다만은 네, 네.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본격화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도 그 공장을 여하이 뭐 제 생각에는 인텔 쪽으로 가든 붙어 삼성 있으니까. 쪽으로 가든 공장을 이전하면서 확장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런 디시전은 언제 내릴지 모르겠지만 네. 빨리 내릴수록 올해 실적의 기준으로 지금 PE 12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주 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은 한 번 더 칠 수 있는데 다 단기적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하는 것 같아서 이 세 개 말씀드려서 가장 편한 거는 이제 사실은 아까 뭐 사이맥스이긴 한데 네. 포텐셜로 따지면은 제주 반도체가 가장 크고요. 인텔은 그다음 월덱스는 그다음 월덱스는? 정도 이렇게 순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뭐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네, 자꾸 그렇습니다. 두루 누우시길래 화면 밖으로 나가시면 안 아유, 되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네.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이제 뭐 정보도 좀 피킹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물론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근데 한 가지 다른 얘기 한 김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모든 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이유 없이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네.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왔고 그렇죠. 뭐 서밋 미팅하면서 투자하면서 미국하고 미국 중국 사이 한국이 어떻게 되냐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가 오르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 좋다 그러고 1분기보다 주가가 많이 잘 안 가면은 네. 우리 주가도 15% 갈 게 5%밖에 못 갈 수 있고 연동된다. 네, 삼성전자가 뭐 5% 빠지면 얘네들도 보합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한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반도체만 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적인 네, 측면에서는 네. 다른 쪽도 좋은 게 많아서 그건 오늘 제가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네네. 네. 자, 오늘 IT와 개별 기업들 몇 가지 좀 들어봤고요.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